수혜 지역이 범위가 되게 넓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범위를 넓게 해야지 표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돗자리 깔아야 되겠네.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이게 이제 가장 핫한 소식이고요. 예, 결국 되는군요. 그 두 개의 문제죠. 1기 신도시는 안전진단 통과가 일단 어렵고, 두 번째, 안전진단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성이 나오냐. 현재 용적률이 너무 높은데,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냐 이거죠. 또 용적률이 너무 높으면 사업이 진행이 왜 안 되는 거냐.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에 본인 스스로가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없다면 재건축에 대해서 좀 더 스터디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용적률이 낮으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사업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안전진단 문제는 면제해 주는 걸로 대신에 뭔가를 바라겠죠. 그게 뭐겠어요? 공원 내놔라, 동사무소 지어주라, 교육청 지어라, 학교 지어라, 기부채납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용적률은 지금 이걸로는 안 되니까 뭐 다른 데보다 좀 올려주려면 특혜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줘야 되는데 용적률을 올려주려면 이거를 용도를 2종 주거지역은 3종 주거지역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3종 주거지역 근데 1기 신도시가 대부분 3종 주거지역이란 말이야. 3종 주거지역인데도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준주거지역은 이제 최대 500%까지 된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최대 500%까지 된다는 이야기는 이 유두리가 있다는 건데 그 유두리를 누가 발휘해요? 지자체장이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장의 권한에 따라서 그거를 더 지어줄 수도 있고 덜 지어줄 수도 있는데 더 지어주게 되면 야 이거 뭐 1기 신도시는 사람이고 우리는 사람도 아니냐? 같이 세금 내는데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은 500% 올려주는 대신에 학교도 지어서 받았고 초과 이익 나오는 것도 돈도 받았고 공원도 받았고 그래서 좋아졌잖아. 길도 닦고 하니까 안 그래? 그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올려주는 대신에 우리는 공원도 받았고 소위 말하는 기부채납 요즘 유행하는 말로 환수 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환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똑똑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자기들 정치적인 욕심도 물론 있겠지만 이 디테일에 보면은 이번 정권은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어. 예. 취득세는 언제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를 풀어줘야 살 거 아니야. 그죠? 규제 완화, 수혜 입을까, 서초, 설해안신, 현대, 노후단지, 재건축, 속도. 규제 완화를 계속 해주고 안전진단을 계속 풀어주다 보니까 서초동에 있는 한신설에, 우와, 현대, 이런 데도 이제 추진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준다든가 이런 규제를 준다고 하더라도 되는 곳만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으니까 더 되는 곳만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볕돈다. 서울시 시공사 선정 더 빨리.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별로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픽해봤어요.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원래 우리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진행 단계라는 게 있죠. 진행 단계가 있는데 어떤 단계가 있냐면 큰 것만 이야기할게요. 지구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인가 내고 관리 처분 인가 내고 분양하고 이렇게 큰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조그만 단계들이 많지만 지구 지정하고 조합 설립하고 나면 원래는 시공사를 선정하게 돼 있어요. 이제 시공사가 들어오면 이제 우리는 자이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레미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는 힐스테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서울만 이거를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가 끝나고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바꿨어요. 지난 서울시장 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장점하고 단점이 있는데 서울시는 왜 그랬냐라고 하면 서울시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조합에 비리가 많은데 그 건설사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으니까 아예 건설사 선정을 넣쳐라 사업 시행 인가 이후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서울시는. 근데 이제 건설사가 미리 들어오면,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순작용도 있단 말이에요.
미리 들어가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게 조합은 이게 보면 그 집을 막 채워보고 이런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적으로 이게 막 진행을 하는데 건설사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자기들도 빨리빨리 분양하고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순작용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다시 이거를 이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걸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거죠. 원래는 조합 설립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건데 그렇게 바꾼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가 좀 빨라지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건설사들을 미리 집어넣어가지고 미리미리 빨리빨리 좀 더 빨리 진행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같다. 뭐냐면 조합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요. 돈이 들어요, 여러분. 돈이 들거든요. 근데 그 돈을 조합이 돈이 있어요? 조합은 돈이 없어요. 조합원들이 매달 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조합이라고 해봐야 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노후 불량주택들의 소유주가 조합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노후 불량주택은 팔아도 돈도 안 되는데 누가 뭘 믿고 돈을 빌려줘요. 사업비라는 게 생기는데 초반 사업비를 조합이 사업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죠? 그 조합에서 일하시는 분들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각종 뭐 인허가하고 이러면 돈 안 들어요? 돈 들잖아요. 그 돈을 사업비 대출을 받아가지고 했다는 거야. 그 사업비 대출이 잘 안 되면 높은 이자로 사업비 대출을 받는다는 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업비 대출 이자가 높은 이유는 뭐야? 신용이 낮으면 이자가 높은 거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닙니까? 왜? 갖고 있는 자산이 노후 불량주택밖에 없으니까 노후 불량해야지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거니까. 근데 건설사가 미리 들어오면 야 우리 차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좀 싸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차이가 우리 시공사 선정됐으니까 비용을 저희 앞으로 저희가 대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일반 분양하고 나서 정산해서 다 받아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좀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그쵸?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서울시는 이제부터 좀 더 빨라지게 생겼다. 잘 됐다. 이런 거죠. 초반부터 차이다. 초반부터 레미안이다. 괜찮네요. 예, 그렇다. 입지 끝판왕, 청담 삼익, 삼곳 입구, 출사표. 이게 무슨 이야기냐? 청담동 하면 좋죠. 자, 청담 삼익이 그동안에 옆에 이제 레미안으로 리모델링 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PH117인가? 제일 비싼 데도 길 건너에 있고 한데, 문제가 많았어. 소송전에다가 상가들과 분쟁에다가 길고 길었는데, 드디어 이제 올림픽대로 다니다 보면은 분당으로 올라가는 길 있어요. 예, 분당 쪽으로 올라가는 길 직전에 보면은 그 청담 삼익이 있는데 철거 다 했더라고요. 철거 다 했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일반 분양을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드디어 일반 분양을 한다. 청담동에 일반 분양 관심 가져야죠. 가격이 물론 비싸겠죠. 그래서 아마 여기가 최고가를 또 찍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많긴 한데 어쨌든 뭐 청담동은 가격을 떠나서 뭔가 그게 하나 있으면 강남에 사무실 본사가 있는 것처럼 청담동에 집이 있어야 하면 뭔가 사치제 이런 느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담동 관심이 많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로 도심 재생 파트는 이번 주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라는 거.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자,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안전진단하고 그다음에 용적률 높은 거를 한 방에 해결해주는 법을 만들었다. 이 법을 만드는 이유가 특별법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되게 해주려고 특별히 법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은 면제도 해주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올려주겠다. 물론 이제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이야기는 기부 체납이 많아진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이 너무 높아서 안 되는 데는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가구수 20% 안팎까지 늘려주기로. 이게 리모델링 수직 증축이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증가 세대수가 있거든요. 증가 세대수.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100세대였는데 최대로 증가시킬 수 있는 세대수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데 그게 15%예요. 15%. 이 15%를 이제 20%로 이렇게 늘려주기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증가하는 세대수는요. 일반 분양이 되거든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늘어나면 사업성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 15%로 해줄 필요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규제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시는데 리모델링은 용적률이 매우 높은 단지들이 주로 시행을 하는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 제한이 없어요. 자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더 많이 이제 일반 분양을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용적률 제한이 없으니까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제한이 없어. 집을 더 짓는데 300%인데 400%를 줘도 3중에서 2중에서 더 줘도
제한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이제 이 15%딱 박아 놓는 거지. 이 15%까지만 하거라. 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리모델링도 잘 되게 해줄 거고, 근데 20년 이상 노후 택지에서도 특별법 적용. 그러니까 이 적용 대상을 1기 신도시가 아니라 1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인데 이게 총 100만 제곱미터 이상.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3만 3천 평 이상, 3만 3천 평 이상이고 20년 이상 됐는데 택지지구로 조성된 거를 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1기 신도시가 30년이 아직 안 된 것들이 많거든요. 30년이 안 된 것까지 다 포함해서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매우 전략적입니다. 예. 내년 선거를 의식하는 매우 전략적인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는데, 물론 여야가 다 공약이었지만, 뭐 되자마자 바로 해줄 것처럼 하더니 늦어진다 그래갖고 이제 막 원희룡이 원협니다 뭐 이런 말하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속도감 있게 진행해봐라 그래갖고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는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법이 있어야 법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 기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기 신도시가 아니라 1기 신도시 플러스 알파 20년 이상 된 택지지구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러니까 1기 신도시만 되는 게 아니라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지구 등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거 찾아보니까 전국에 무려 49군데가 있더라. 물론 당연히 목동이나 노원, 상계, 고덕도 포함이 됩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된 택지지구에 특별법을 적용하는 거니까. 그죠? 목동도, 노원도, 상계도, 고덕도 비슷한 시기에 80년대 후반에 택지지구로 지정돼서 진행된 곳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보다 조금 앞이잖아요. 0.7기 신도시 정도? 0기 신도시가 강남이라고 하면 0.7기 신도시 정도 되는 게 목동, 노원, 상계 아니겠습니까? 고덕지구도 마찬가지. 고덕지구 그러면 이제 평택을 많이 아시는데 평택 말고 우리 그 강동구 고덕동 있잖아요. 그쪽도 포함된다라는 겁니다. 수혜 지역이 범위가 되게 넓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범위를 넓게 해야지 표 관리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돗자리 깔아야 되겠네. 망고쌤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